오늘은 7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계속 오르던 다우지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기술주와 중소형주 모두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는 9월 금리 인하 전망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이 대형 기술주에서 중소형주로 순환매에 나서면서 기술주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수세가 유입이 됐던 중소형주도 오늘은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면서 러셀 2000 지수가 2% 가까이 밀렸습니다. 러셀 2000 지수는 지난 5거래일 동안 7%나 뛰어올랐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크게 떨어져서 1.29%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0.78% 하락 5544, 나스닥 종합지수는 0.7% 하락했습니다. 17,871. 필라델피아 반도체 어제 크게 떨어졌죠. 7% 가까이 폭락을 하다시피 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오늘 0.51% 상승해서 5,436. 최고치 5,904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현재 최고치 5,904에 비하면 8% 정도 하락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에서부터 4월까지 그때 419였죠. 바닥이 4월 19일까지 4,306까지 떨어지면서 3월에서 4월 한 달 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6% 이상이나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4월 19일 4,306에서 오늘 현재 5,436까지 26% 다시 3개월 만에 26% 상승 중입니다. 연중으로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S&P 500과 나스닥에 비해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 30% 상승 중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어제도 2.77% 급락을 하면서 2022년 12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도 약세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0.7% 추가로 떨어졌습니다. 어제는 주가 하락이 큰 종목이 반도체 업종 또 기술주에 집중됐던 데 비해서 오늘 하락은 여러 업종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11개 업종 중에 10개의 업종 종목들이 오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시가총액 1위 애플이 2% 이상 떨어졌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0.7% 밀렸고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각각 1.86%, 2.22% 하락했습니다.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넷플릭스는 2분기 가입자 805만 명을 추가하는 등 시장 예상을 넘어서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랠리를 펼쳐왔던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도 낙폭이 컸습니다.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로 불리면서 수혜주로 꼽혀온 금융, 제약, 부동산, 인프라 기업 상당수가 오늘 하락을 보였습니다. 기술주보다는 순환매 과정에서 최근 며칠간 급등을 했던 다우지수 내의 블루칩 우량주들이 더 강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일라이딜리는 6% 넘게 급락했습니다. 금융주 JP모건 3% 이상 하락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2% 이상 하락했고 유나이티드헬스그룹 1.56% 하락, 비자 1.3% 하락, 홈디포 1.56% 하락, 머크 1.3% 하락, 세일즈포스 1.54% 등이 동반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날까지 이틀간 온라인 할인 판매 신기록을 쓴 아마존도 2% 이상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메타는 증강현실, AR기기 사업 확장 기대에 3%나 뛰어올랐습니다. 어제는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중에서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떨어졌고 두 번째로 메타였는데 오늘은 메타 많이 올라왔습니다. 반면에 어제 6.6%나 급락을 했던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어제 TSMC 발표에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AI 칩을 위탁 생산하는 대만의 TSMC가 견조한 올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것도 엔비디아의 주가를 지지했습니다.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급락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2.63% 오른 121.0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 4%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도 2조 9,830억 달러로 늘어나면서 3조 달러 재진입에 다가섰습니다.
6.62% 급락해서 안정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전날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부분의 무역 제재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과 대만이 미 반도체 사업의 100%를 가져갔다고 비판한 미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이 알려지면서 다른 반도체주들과 함께 큰 폭으로 떨어졌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늘 반등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전 세계 AI 칩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은 전량 TSMC에서 생산하는데 TSMC의 호실적은 AI 열풍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TSMC가 엔비디아를 위해서 제조하는 최신 AI 칩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고 공급은 제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TSMC 회장은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도 수요와 공급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면서 수요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은 2025년까지 매우 타이트하다라고까지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책 리스크로 연일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는 전날의 폭락에 이어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도체주는 큰 폭의 반등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일각의 기대와는 달리 종목별로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반도체주는 전날 정치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큰 손실을 봤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공포장세가 조성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만 방어에 관한 발언도 반도체 투자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외신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산업의 100%를 가져갔다면서 대만이 미국의 안보 지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위축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산업 성장세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ETF입니다. iShares Semiconductor ETF SOXX가 어제 7% 이상 폭락을 하면서 4년 전에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또 전날 8% 떨어졌던 TSMC 주가가 0.4% 올랐고 10% 넘게 하락을 했던 AMD 주가는 오늘도 2.3% 추가로 또 떨어졌습니다. 12% 넘게 폭락을 했던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은 추가로 0.85% 소폭 또 내렸고 또 8% 가까이 떨어졌던 브로드컴 주가는 오늘 3% 가까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주 급락 속에서도 어제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던 인텔은 오늘도 1.19% 상승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 속에서 인텔이 수혜주로 주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만 방위비 압박이 인텔의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견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스탠스와 대만의 지정학적 불안이 인텔에는 도움이 된다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텔은 최첨단 제조 공장을 보유한 반도체 기업으로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된 TSMC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텔은 대만 외부에서 100% 생산 능력을 갖춘 만큼 대만에서의 반도체 제조가 문제가 될 경우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에 대한 위험이 커지면 인텔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사업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